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 갈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보니 그게 꼭 맞는 말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형제자매가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어색해지고 명절에 만나도 웃음보다 불편한 기운이 먼저 감도는 경우도 많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형제 자매가 있어서 좋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것.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형제는 옛말일 뿐이지 이제는 다 남이야. 어쩌면 이게 우리 나이대의 공통된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시면서 앞으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후반전에서 어떻게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람 관계를 가져가야 할지 작은 힌트라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 사이에 금이 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돈 문제 아닐까요?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결국 돈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노년의 돈은 곧 내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약값, 병원비, 생활비. 어디서 보탤 데도 없고 다시 일할 힘도 없으니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정말 절실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은퇴 후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했고 동생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빚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하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간병인을 쓰려니 또 한 달에 200만 원이 더 들고요. 순식간에 한 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조금 더 부담해라. 나는 연금밖에 없어서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러자 동생은 발끈했죠. 형이 큰아들이잖아. 부모님 모시는 건 형 몫이지 왜 나한테 더 내라 그래?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병원비 분담을 두고 언성이 오가더니 나중엔 서로 연락도 끊고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따로 앉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피를 나눈 형제가 결국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병원비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갈라서는 형제들도 너무 많습니다. 집 한 채, 땅 한 평. 부모님이 자식들 먹고 살라고 남겨주신 건데 그게 오히려 형제 사이를 찢어놓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내가 더 가져야 한다. 아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뒤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습니다. 형제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는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실 형제자매가 돈 문제로 멀어지는 건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제 내 노후, 내 병원비, 내 밥값입니다. 즉,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지요. 그러니 형제애가 아무리 끈끈해도 내 노후를 걸 만큼 희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돈 문제로 틀어진 사이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난 잊지 않는다. 그 기억이 평생 가슴에 박혀버리니까요. 이렇듯 돈 문제, 유산 문제, 간병 비용 문제는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벽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노년의 돈은 곧 생존이기에 형제보다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형제지간은 돈 한 번 섞이면 끝이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경제적 이해관계의 벽입니다. 형제자매가 어릴 땐 참 가까웠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형제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달라집니다. 언제부터인가 형제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먼저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요. 젊을 땐 부모님, 형제와 함께하던 명절도 결혼 후에는 시댁, 처가를 챙겨야 하니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번엔 내 가족만 챙기냐? 왜 우리 쪽은 소홀히 하냐?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어느새 형제끼리의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 사실은 각자의 배우자와 가정이 중심이 된 갈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면 형제는 옆집 친척보다 못하다. 명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갈등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큰형은 동생들이 제사 준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동생은 형 집에만 가면 허드렛 일만 시킨다고 불만을 갖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반가운 자리가 아니라 피곤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명절을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형제자매 관계의 의미도 함께 변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잔치 비용이 있습니다. 조카 돌잔치, 결혼식, 입학식. 형제끼리 서로 축하해주고 도와야 하는 자리인데 여기서도 돈 문제가 끼어듭니다. 우린 50만 원을 했는데 너흰 왜 30만 원만 냈냐? 우리 애 결혼할 때는 안 와놓고 내 애 결혼할 땐 큰돈 내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라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형제끼리 연락을 끊고 만나도 어색한 사이가 되기 쉽습니다. 형제 사이에 부부가 끼면 더 복잡해집니다. 시댁 문제, 처가 문제는 형제의 마음과 무관하게 갈등을 만듭니다. 형수는 왜 그렇게 자기 집만 챙기냐? 동생네는 왜 늘 우리 집에 기대려고만 하냐? 형제끼리의 애정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배우자의 입장이 개입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결국 갈등은 형제끼리 싸움으로 번지고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게 속 편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나이 들수록 형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결국 서로 다른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아래서 같은 울타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울타리를 지키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제는 옆집 친척보다 못하다는 말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옆집 친척은 적어도 서운할 일이 없지만 형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서운해지는 것이니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됩니다. 나의 남은 에너지와 시간은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쓰는 게 우선이지요. 형제에게 정을 나누고 싶어도 현실은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
각자의 가정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과 노후 준비의 차이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다 같이 힘들게 일하고 서로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차이가 눈에 확 드러납니다. 어떤 형제는 아직도 정정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동창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드나듭니다. 허리, 무릎, 혈압, 당뇨 몸이 아프다 보니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온도차가 생깁니다. 한쪽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어. 경치가 정말 좋더라.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은 나는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겠다. 약값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대화가 맞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형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몸이 안 좋으니 같이 다니기도 힘들고 만날 때마다 우울한 얘기만 하네. 반대로 아픈 형제는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행 얘기만 하나. 내가 아픈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서운함과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저축하고 연금도 챙겨둔 덕에 비교적 여유롭게 삽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른 형제는 은퇴 후 생활비조차 빠듯해 하루하루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만남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여유 있는 쪽은 괜히 미안해서 형제 앞에서 돈 쓰는 걸 조심하게 되고 힘든 쪽은 괜히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만나길 꺼리게 되죠. 결국 점점 연락이 줄고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아 노후가 안정적이었고 동생은 자영업하다 실패해서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했어요. 처음엔 언니가 동생에게 자주 용돈도 주고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이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도움을 받다 보니 자존심이 상하고 비교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예전처럼 매일 통화하던 사이에서 명절에 한 번 전화하는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죠. 이렇듯 건강과 노후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의 차이가 아니라 형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큰 벽이 됩니다. 같이 늙어가도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인생 이막을 즐기고 누군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티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런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렇게 여유로울까? 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와 비교심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결국 형제를 남보다 더 불편한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세 번째 이유까지 살펴보면 건강과 노후의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과 성격의 차이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 사이의 작은 차이를 쉽게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기고 사소한 다툼도 금세 화해가 되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소한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문제, 정치 성향,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생활을 즐깁니다. 둘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상관없던 의견 차이가 나이가 들면서 삶의 가치와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뉴스만 보더라도 서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면 쉽게 논쟁이 붙고 감정이 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상한 놈 하고 웃고 넘겼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웃어넘기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생활 습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꼬박꼬박 합니다. 다른 형제는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식습관도 불규칙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 차이는 한 번 만나면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다를까? 잠깐 만나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허탈감입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집에서 자라 형제끼리 모든 걸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 다시 만나보면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은 참 씁쓸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60대 형제는 젊었을 때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형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규칙적인 삶을 추구했고 동생은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은 대화 주제마다 충돌을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명절에도 마주 앉아 얘기하기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마음의 거리감이 너무 커져 그냥 각자 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가치관과 성격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작은 차이가 나이가 들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형제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마음이 통하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과거의 사소한 다툼이나 가치관 차이로부터 오는 상처를 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이유, 가치관과 성격 차이의 고착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추억은 남아도 현재는 남남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자라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어릴 적 같이 뛰놀던 마당, 부모님과 함께했던 명절, 학교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기억. 이런 추억들은 마음 한켠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추억만으로는 지금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삶은 변하고 서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형제가 지금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은퇴 후 전국을 여행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다른 형제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함께 보낸 추억은 남아 있어도 현재의 삶이 이렇게 다르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나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도 놀았는데 라는 회상만 오갈 뿐 지금의 고민과 삶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도 잘 지내냐? 정도의 형식적 안부만 오갈 뿐 자세한 삶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워 피하게 됩니다. 연락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거리감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형제는 이제 다르구나라는 사실이 현실로 자리 잡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런 상황은 씁쓸합니다. 같이 자란 사람인데 이제는 만나도 편하지 않고 연락해도 형식적이라 감정이 깊게 오가지 않으니 결국 남보다도 더 멀어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70대 형제는 어릴 적 함께 마을 운동회에 나가던 기억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쪽은 손주 이야기와 취미생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은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속에는 같이 자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진 거지? 라는 허탈감만 남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어도 지금의 현실은 연결되지 않으니 형제 관계는 남보다도 먼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보다 멀어지는 5번째 이유는 추억은 남아 있어도 현재의 삶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늙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길을 걷는 한 마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자랐던 기억은 좋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돈 문제, 각자의 가정, 건강과 노후, 가치관 차이, 그리고 현재의 삶의 불일치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서로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존재일 뿐 평생의 동반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기대와 서운함이 남아있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스스로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상처를 받기보다 내 삶을 함께 지지하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친구, 취미 모임에서 만난 동료 혹은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이웃과의 관계가 더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혈연보다 자유롭고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기에 노년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형제자매에게 마음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왜 연락이 없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내가 선택한 친구, 이웃, 동료와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노년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혈연이 주는 안전함과 익숙함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만족과 행복은 혈연이 아닌 관계 관리에서 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누구와 함께 늙어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 자매는 우리의 일부이지만 노년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관계와 선택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연보다 더 큰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현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